자, 그러면 당나라 문화의 전반적인 특징을 이제 볼게요. 당나라 문화의 전반 특징이 066 공사 기출문제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자, 여기 이제 당나라 문화의 키워드는 특징의 키워드는 귀족적이고 국제적이죠. 왜 귀족적이고 국제적이냐 하면 일단 당나라 이전에 남북조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문벌 귀족들이 그 문화를 주도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당나라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남북조 이래로 성장한 귀족 계층이기 때문에 문화의 성격도 자기 귀족적이었다. 국제적은 뭐냐면 당나라는 이제 활발한 정보 활동을 통해서 주변 영토적 확대를 했고 그 외국 문화에 대한 되게 개방 정책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빈문가라든지 번장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는 물론이고 그다음 서역 제국과 활발한 문물 교류도 있었고요. 그래서 당연히 국제적인 문화적 성격을 형성하게 됐고 그 국제적 문화 형성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도시가 장안이죠. 장안은 100만 명이 넘는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제일 큰 도시로서 왜냐면 국제적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귀족적 국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대비 갖고 이제 송나라는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좀 이제 근데 송나라는 귀족적인 게 아니라 서민적이죠. 그 다음에 국제적 송나라는 국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죠. 민족주의 강하기 때문에 예. 서민적이고 국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게 송나라의 어떤 특징이에요.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뭐 그냥 교과서 정도 수준이니까 예,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다음 당대에는 또 동아시아 문화권이 완성이 됐어요. 이거 관련돼 갖고 예전에 기출에 언급됐던 부분도 있거든요. 자, 일단은 문화권이라는 게 뭐냐? 문화권이라는 것은 중심 문화가 있고 그 주변에 중심 문화의 영향은 주변 문화가 있죠. 그렇지만 주변 문화가 중심 문화에 완전히 통합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주변 문화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어. 중심 문화를 영향을 받아서 자기 고유한 문화가 있는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중심 문화, 동아시아 중심 문화는 중국이죠. 네, 중국. 그래서 중국이 이제 그 4대 요소가 있어요. 문화권 4대. 중국이 만든 문화권 4대 요소.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한문이라든지 율령, 그 다음에 불교,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나네. 유교. 이렇게 이제 4대 문화의 특징이 있죠. 자, 그중에 이제 불교는 인도 불교가 아니라 중국화된 불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종이라든지 정토적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그래서 그 영향을 이제 많이 받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뭐냐면 언제 형성됐냐? 한나라 때 형성돼서, 그래서 결국엔 당나라 때 뭐냐면 완성이 됐죠. 형성된 건 한나라 때고, 당나라 때 완성이 됐다. 그래서 이제 유교, 불교, 율령체제 한자, 한문이 4대 기본 요소고요. 이게 각국의 민족 문화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우리 고대 국가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일본의 다이카 계신 이런 것도 영향해서 율령 국가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배경을 보면 자, 동아시아 문화권이 완성됐던 이제 당나라가 왜 그 형성되냐? 이게 완성이 됐나 배경을 보면요. 당제국의 영토적 확대와 육도부 설치로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각국이 직접 당나라와 정치 군사적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왜 일본을 이렇게 제외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건 제가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일본도 이제 경당사를 파견했죠. 당나라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고 그것 때문에 다이카 계신 같은 것도 인하고 그랬는데 음, 이건 왜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어. 네. 자, 하여튼 이렇게 그다음 기미 정책이라든지 측분 체제를 위해서 조공 관계의 긴밀하게 문화적 교류 관계를 갖게 되었다. 특히 당나라의 이런 개방주의 정책으로 당과 주변 국가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동아시아 세계가 정치 문화적 교류가 긴밀하게 됐다, 촉진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당나라 문화의 자극을 받아서 그 당시 이제 민족 문화 발달도 가져오게 되죠. 예, 통일신라 행야 시대의 일본 고대 문화, 발해 문화가 자국 문화 기반으로
성당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그래서 당나라의 어떤 보편적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또 고유한 문화가 플러스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동아시아 4대 기본 요소, 유교, 불교, 율령체제, 한자.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한나라 때부터 형성돼서 당대에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뤘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적 완성은 그 당시 당에 국한되지 않고 당나라 조축하는 각국에 전파되면서 동아시아 문화권의 기본 요소 확대되었다. 그래서 이제 유교 같은 경우인데 그 공용대 오경정이 있다. 여기 오경이 있네요. 예. 하여튼 그 오경정이 요번에 시험에 나왔죠. 앞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도 있네. 예. 그 오경정이는 단순히 오경을 통한 대한 통일적 해석이라는 학술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남북주의의 다양한 전개된 동아시아 문화가 유교주 다시 재정립한 걸 정치적 의미가 강하다. 근데 이제 이거보다는 이제 뭐냐 오경지 하면 핵이다 이런 것들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유교는 이제 당나라 때 그 과거 시험 보면 이 오경증을 달달 외워야 돼. 이것도 일종의 간찬에서 이제 만들어진 사서죠. 이게 당태종이 시켜가지고 이제 만든 건데 하여튼 그 다음에 당대에서 중국적 불교가 등장했고 율령체제가 당대에서 완성이 됐고 한자는 문화의 전파 수단이 되면서 동아시아 국제적 문자도 그 위치를 확보했다. 그래서 당시의 지식인들은 동아시아 국가 각국의 지식인들은 중국을 몰라도 다 소통이 됐어요. 왜냐하면 한자로 필담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소통이 되고 서로가 교류도 할 수 있었던 거죠. 문화적 교류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학의 간학화 보면 자 배경을 보면 당태종은 통일제국의 완성과 함께 유교 사상을 통일제국의 이념에 정복시킬 필요가 있어서 유교 경제 해석을 통일했고 그래서 당태종은 공영당하고 오경정의를 편찬하겠다. 이로써 유교에 대한 어떤 권력이 통일되어 유교 경제에 대한 해석이 권력에 의해 통일되어 종래 다양했던 여러 소리 하나도 해결되었다. 예. 그래서 학문의 어용을 초대했고 더구나 명경가에서 오경정의 해석만을 가지고 답을 써야 합격이기 때문에 오경에 대한 주석과 해석만도 새로 연구되지 않았다. 예. 요거 관련되었고 이번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 오경정이 그다음 명경가 관련된 것은 앞에서 얘기한 명경가는 유교 경전하고 관련돼 있죠. 예. 그래서 다양한 해석의 어떤 여지가 없어지고 학문의 발달을 저해시켰다. 자, 그래서 유교가 이제 점점 딱딱해지기 시작해요. 재미가 없어.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 불교라든지 도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식인들에게 재미를 제공해 주거든. 내세관도 있고 형사학적도 있고 철학적 요소도 있잖아요. 근데 유교는 단순히 이제 정해져 있는 것들 달달 외우는 암기 과목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과거 시험 용어만 공부를 했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반성의 분위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새로운 유학이 등장하기 시작한 게 당나라 후기 때부터야. 자, 당나라 후기 때 이제 뭐냐면 홍구에 대한 비판이 되고 불교 사상의 영향으로 사상계에 새로운 영향을 바람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제 안사에 난 이후부터 사회가 혼란하잖아요. 근데 기존에 이제 뭐 불교나 도교가 확산됐다고 했죠. 근데 불교와 도교가 그 안사에 난 이후에 이제 그 사회적 혼란들 이런 것들에서 벌단 뭐냐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움직임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이런 유학의 새 흐름들은 신유학은 이 당시 불교와 도교를 비판하면서도 또 불교와 도교에 대해서 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중에 송나라 때 이제 신유학, 성리학 이런 것들이 영향하죠. 그러니까 신유학의 조짐이 이미 당나라 후기 때부터 등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한유, 이고, 유종원, 유은석 이런 사람이고 자 이들의 공통적인 학문적 경향은 불교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아울러 오경정의 같은 홍구학적 방법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사상체를 수립하는 데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들 안에서 또 초보적인 심성론이 제시돼서 송대 성리학이 크다는 영향을 미쳤다. 심성론, 뭐 형일사 여기 다 있는 것들은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선종의 영향을 받은 거죠.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선종을 어느 정도 마스터한 사람들이 이걸 바탕으로 신유학이나 성리학을 이제 받아들이고 발전시켰던 거야. 그래서 이 선종이 큰 영향을 줬다. 선종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영향을 줬냐? 이거 아셔야 되겠죠.
선종에서는 본체체와 작용의 용이 있어요. 체와 용이 이제 뭐냐면 이 세상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제 성리학에서는 신유학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 본체의 체를 이라고 해석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나중에 얘기하는 송나라 때 들어가서 이걸 기라고 해석하죠. 이기. 이 기라는 개념이 체와 용이라는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성중에서. 그리고 이제 이기가 자주 언급되는 그 유교 경전을 보니까 오경보다는 사서가 많이 언급되죠.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오경보다는 사서를 더 강조를 하고, 그리고 사서를 따로 모아서 이제 주의가 사서 집주라 해갖고 그 책을 만들죠. 사서에다가 주를 붙였다는 거야. 예. 그리고 오경도 다시 재해석해. 예. 그래서 이제 유학은 주의 이전과 주의 이후로 나눠요. 그 주의가 이제 만든 이제 신유학의 집대성 주의가 있잖아, 주자가. 그래서 자기 멋대로식 주야 그 어떤 그 경전 해석을 해요. 하여튼 그건데 이거 나중에 좀 얘기하고. 하여튼 이 선종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불교를 비판했지만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한윤을 보면 불교와 도교의 폐해를 지적하고, 아까 이제 불교와 도교가 얀사해난 이후에 벌닫는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유학을 했다. 그래서 종전의 홍학교 유학과 좀 단전되는 그 유학을 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도에서는 맹자의 육아의 정통이 단절되고 주장했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맹자, 뭐 공자, 맹자 이렇게 했는데 그 후에 한당 유학은 진정한 유학이 아니다. 그래서 원시 유학, 예전에 맹자 이전의 유학을 복원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돼요. 한유는 도원에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뭘 주장하냐면 도통론을 주장하죠. 여기는 없지만 도통론을 주장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도의 흐름은 유교에 있다. 유교에 도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와 도교를 부정했다. 이런 게 이제 있죠. 이거 예전에 03년 기출문제, 아니 04년 기출문제 나왔어요. 04년 기출문제. 제가 이거 풀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합격을 했는데 그 기억이 나. 한유 그 도통론 관련돼서. 도통론은 이제 그 나중에 정호 정의형제도 또 도통론 주장해요. 이건 뒤에 좀 얘기하고. 그다음에 앞에서 얘기한 초보적인 신성론이 보인다고 했죠. 여기 이제 원성이 있어. 인간의 성을 출생 시에 생기며 인이 예지신 의 5가지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딱 보니까 이 맹자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성을 다시 상중하로 나눠요. 3품으로 나누는데, 자, 그 예전에 한번 제가 뭐 설명을 했었는데 상중하는 뭐냐? 자, 상품의 성은 진짜 성인 군자, 도덕적인 어떤 것들이 이제 만비되는 거고, 하는 이제 개망난이죠. 예. 그래서 이제 하품에서 이게 완전 진짜 악이야. 얘는 선이고. 그럼 중은 뭐냐? 중은 되게 선과 악이 공존돼 있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여기 중에 속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마음의 수양을 통해서 교화를 통해서 상으로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어차피 하는 얘네들은 뭐 교회도 소용없고 중을 교화시켜서 상품을 넘기는 이런 것도 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맹자는 성서설, 순자는 성악설 이렇게 양분화됐잖아. 그러니까 성과 악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고 자기의 노력에 따라서 상품성을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개념 자체는 단순히 이분법적인 것보다는 더 진일보한 어떤 인성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 이고를 볼게요. 이고는 복성설, 그다음 노노피해 이것들 책인데 복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타고난 성으로 돌아가자. 성품으로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그 성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순수 무학이죠. 네, 이 성은. 근데 살다 보면 이제 외물에 바깥에 이제 가운데 정이 생기고 결국 이때 성학으로 나눠진다. 인간은 욕심 없애고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갖게 되면 본래 타고난 순수 무하고 돌아간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논인데, 자, 그래도 이때 이제 초보적인 우리가 이제 성령의 성과 정의란 내용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한 거야. 이고의 복성서를 통해서. 예.
이거는 한유의 이제 제자죠. 한유의 제자고,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인간의 욕심 없애고 고요한 마음을 자세히 갖게 되면, 자, 이게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불교, 선종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선종의. 그래서 이제 뭔가 그 맹자의 유심주의와 맹자의 유심주의는 이제 성서설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불교를 융합을 시켰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안에 내재되어 있는 뭔가의 선한 것을 끄집어내서 뭔가 하기 위해서 불교식 어떤 참선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욕심을 제거하면 본래의 선선으로서 복성할 수 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종원이 있어요. 유종원은 천선을 이제 썼죠. 그래서 이제 유종원은 좀 약간 특징이 뭐냐면 그 유물주의적 경향이 좀 강해요. 이 사람은. 그 앞에 있는 게 뭐냐면 그 한유나 뭔가 그 이고나 이런 사람들은 유심주의죠. 그 마음의 문제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유물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유의 사상을 이제 비판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천지, 원기, 음양 이런 의지가 없어서 인간의 행위에 벌을 낼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개념은 이제 뭐냐 나중에 천의 의미가 바뀌게 되죠. 보통 이제 그 한당유역에서 천은 상제의 의미와 비슷하죠. 상제라는 건 인격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나름대로 감정이 있고 판단하고 그런 인격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판단하고 막 우리가 이제 죄를 지면 이제 죄도 범해 그 죄를 벌을 내주고 막 이런 그런 의미야. 자, 그런데 이 천이라는 건 이런 인격신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이제 뭐냐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 위에는 뭔가 벌을 낼 수 있고 그냥 자연현상이다. 그래서 약간 유물주의적인 성격인데 이런 그 천의 개념, 이런 천의 개념은 그게 이제 성리학하고 비슷해요. 성리학도 인격신적인 의미의 상쇄 개념이 아니죠. 천이 어떤 보편적 원리나 도덕적 법칙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역사 발전은 성인의 의지가 아니라 세력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봤고 따라서 유종은 세를 통해서 역사의 진화에 대한 답을 찾아 노력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윤석은 이제 첫눈에서 아까 이제 유종호 한유관의 논쟁 있는데 유종호는 뭐냐면 물질, 이거는 정신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천인의 관계에서 새롭게 추구해서 천은 만물에 생성되고 인간의 만물을 달 수 있다고 해요. 천과 인의 특징 논하고 인간의 기능업은 인간의 행위에 결정된 것이 결국 하늘의 위지에 무관하다. 천 자체는 이제 유정훈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하나의 법칙, 원리 그런 거지 뭐 인격신으로 본 건 아니죠. 그래서 이는 한대 동준서의 천인상을 정령 부정한 거다. 이거 송대 성리학에 크게 영향을 줬다. 송대 성리학에서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천을 상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인격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천을 천리로 보죠. 어떤 세상을 운영하는 어떤 보편적인 원칙, 원리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건데 이런 개념은 이제 영향을 준 게 유종원하고 유은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 불교를 볼게요. 중국적 불교. 여기 중국적 불교는 제가 이제 전 시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불교의 발전 단계가 3단계가 있죠. 중국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있죠. 자, 1단계는 격의불교죠. 자, 2단계는 오리지널 이제 불교, 인도 불교를 수입을 했죠. 근데 3단계 들어서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중국화된 불교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화된 불교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청태종부터 해갖고 하웅종, 법상종, 그 다음에 뭐 선종, 정토종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가 된 불교가 이 선종하고 정토종이고 특히 이제 성종이 제일 중국화된 불교라고 했죠.
이 선종이. 자, 그래서 이제 중국적 불교의 성립 볼게요. 남북조 시대의 국가 권력에 의해서 대탄을 받게 되자 삼무일종의 법난 중에 태무제와 그 무제의 법난이 여기 있었죠. 불교계에서는 각성과 함께 새로운 혁신 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따라서 외관상 한현 남북조 불교는 폐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내면적으로 종교적 고뇌와 자기 반성의 세바람을 일으켜 한 단계 좀 더 성숙해졌다. 내면적으로. 중국 불교의 발전의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했다. 자, 이에서 남북조 시대 미신적 주술, 가람불교. 가람불교라는 건 이제 그 사찰 양식을 가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교 사찰을 이제 지어놓고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불교 신자를 끌어들이는 그런 불교에서 벗어나서 내면적인 체제를 정비하면서 종파 교단을 형성하게 됐다. 자, 청태종을 볼게요. 청태종은 불교의 종교 그 중국적 성격 형성에서 순화 때 이제 불교의 중국적 성격 형성은 순화 때 지가 청태종을 완성시킨 대로 시작됐다. 그러니까 청태종이 이제 불교 어떤 중국화된 불교의 시작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법화경을 이제 최고의 이제 또 여기면서 남북조 시대의 여러 파로 갈려져 있는 불교를 종합했다. 그래서 우리가 교종 손종의 통합을 한 게 청태종이다. 이렇게 이제 한국사상 얘기하잖아요. 선종은 맞는 것 같은데 교종이라는 말은 중국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거든요. 교종 자체가 이제 한국에 쓰는 말이에요. 선종과 대비해서 그 불교 경륜을 통해서 깨달아 얻는 그 모든 범종파들을 교종이라고 지칭하는데, 하여튼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때 고려시대 때 청태종을 도입해서 교종과 선종을 통합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북주의 선악과 남주의 지악을 이제 흡수해서 종교 이론과 경전 공부를 위해서 선전 지행 상수라는 수양 준칙을 내세웠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뭐 불교 내용이니까 저는 넘어갈게요. 이거는 저도 잘 몰라요. 이 부분은. 자, 하엄종 같은 경우에는 북방에서 발전됐죠. 예, 중간론. 그래서 이제 공유 논쟁 해갖고 이제 뭐 중간론하고 유식론의 논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중간학파야. 그래서 모든 것은 중간학파가 뭐예요? 네. 모든 것은 공하고 우리 인식기관에서 모두 붙인 것은 쓸모없는 거다. 헛된 거다. 이런 거죠. 색직시공이라는 말 있죠? 색직시공, 공죽시생. 그래서 우리의 육감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거다. 이게 중간론인데, 중간론의 대표적인 게 이제 하엄종이에요. 그러니까 법성종은 요거는 거꾸로죠. 하엄종은 이제 중간인데 얘는 유식학파야. 법을 마음속에 새기다라는 것이야. 그래서 이제 이 유식론자들이죠. 유식론은 중간론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그런 눈에 보이는 그 상은 어떻게 무시할 것이냐. 다 헛된 거라고 우리가 마음에 따라서 이게 헛된 거라도 이게 뭐냐면 보살이 될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마음에 따라서 거지나 하여튼 뭐 어떤 바보 멍청이 될 수 있고 막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법상종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현장이 법상종의 대표적인 사람이고, 현장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구마습의 구역에 비해서 새로운 신역 경전을 했다고 했죠. 앞에 제가 얘기했지만 구역은 좀 의역을 했고 그 신역 경전은 직역을 했어요. 예. 자, 그럼 제일 중국화된 불교가 선종이죠. 선종. 예. 그러니까 다른 종파는 이제 당후기 때 점차 쇠퇴했으나 선종과 정토종만 하나 융합돼서 중국적 불교로 발전됐다. 선종의 융합 유래는 양대에 들어온 중국의 달마대사가 선법에서 비롯됐으며 당나라 때 남북파로에서 북파는 신수, 그래서 남파는 해능에 의해서 발전됐다. 이렇게 있는데 이거 제가 정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선종 같은 경우는 오가실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제일 큰 교파가 이 선종이에요. 선종. 제일 중국화된 불교고. 예. 그래서 이 선종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종이 확산이 됐고요. 여기는 융합됐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정토종은 좀 약간 달라요. 정토종은 이거는 이제 대중화되는 불교죠. 예. 그래서 중국하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선종은 지식인들이 주로 믿었던 거고 정토종은 대중들이 많이 믿었던 거예요. 예. 우리는 이제 성종과 대중이 선종과 정토종이 융합된 건데 이거는 이제 한국식 개념이고 실제로는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정토종과 성종은 따로따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선종이 더 커지면서 원래 정토종 자체가 대중화돼서 대중이 많이 믿었는데 점점 이제 선종은 넘어가게 돼요. 이게. 예. 근데 하여튼 정토종은 불교를 대중화하는데 어떤 큰 역할을 했다. 요거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밀종인데 밀종은 아까 이제 그 여기 밀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남화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밀종은 그 앞에서 이제 하려는 의식을 통해서 깨달아 먹는 게 밀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남화교만 얘기하는데 진원종 같은 게 있어요. 중국식 그 밀종이 있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현종 때 선무회, 금강직, 불공 등 이른바 개원의 3대 승에서 전파됐고 대일경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근데 당말 때 무종이 때 해창폐불이 있었어. 삼무일종 번람 중에 삼무에 해당하죠. 무종 때. 그래서 이것도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했던 건데, 그래서 이때 이제 해창폐불 때 선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파가 세트되고, 지금 남아있는 큰 종파가 이제 선종이라고 그랬죠. 얘네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 자, 중국 불교의 특징을 볼게요. 그래서 이제 호국불교적 성격을 갖고 있다. 중국에서 들어온 불교는 통치자와 피해 지배층의 특권적 지위를 꾸며주고 그들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비적이고 주술적 종교를 변모했으며 이에 따라서 큰 사찰과 불탑, 율상들을 만들어줬고 항역불교, 그래서 다라리경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자로 번역됐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문화에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불교 사상도 점차 중국의 전통 문화의 새로운 속에서 새로운 문화 요소를 발전하게 됐고, 그래서 당대 시민 가운데 불교 사상이 담겨져 있고 다음 송대, 명대, 주제나 양명학도 다 불교의 영향을 받은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거 있고 특히 도교의 전진교 같은 것도 예, 영향을 받았죠. 예. 전진교는 뒤에 좀 제가 설명을 좀 하긴 하겠는데 전진교는 신도교라고 해요. 보통 이제 예전에 이제 그 당나라 때 그 도교를 구도교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기반이 됐던 게 앞에서 얘기한 천사도인데 천사도는 이제 좀 약간 뭐가 문제가 있냐면 그 음양이나 음양 오행이라든지 주술이라든지 이런 쪽 미신적 요소가 되게 많아. 예. 근데 이제 그 당나 이후에 그 있죠. 송나부터의 도교는 신도교가 있는데 이 신도교는 어떤 특징이냐면 주술적 요소가 많이 이제 사라져요. 그리고 점점 이론화돼요. 그래서 유교와 불교와 도교의 어떤 이론을 합쳐가지고 이론화시켜. 신도교. 그래서 신도교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유명한 그 도교가 구초기가 세운 이제 전진교라는 도교가 있어요. 전진교. 예. 전진교는 신도교의 대표적인 종파 중에 하나야.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전진교도 유교나 불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왔던 거고요. 자, 불교는 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각국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중국 과학 발전에 공헌했는데 특히 이제 그 뭐냐면 불교 들어오면 불교만 들어온 게 아니죠. 그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문화나 기술이나 이런 것도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천문학이나 수학의 승려를 통해서 전파됐고요. 아라비아 이슬람 과학 같은 것들이. 자, 그럼 도교를 보죠. 도교. 도교는 이제 당나라 때 국가의 보호를 받았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당 고조는 왕실의 권위를 높이는 목적으로 노자를 조상을 받들고 노자마을 건립했는데 당 고조가 농성 이씨 아니에요. 노자도 원래 이름이 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이 같다. 우리 집안의 큰 어른이시다. 그러면서 일종의 이제 도교를 국교화 시켜버린 거야. 이 당태종부터. 그리고 당태종은 그 당시 도사와 승려가 있으면 자리에서 이제 도사를 먼저 우위에 뒀다. 이것은 이제 뭐냐 도교를 더 우위에 뒀다는 거죠. 예. 이거 노자를 석가모니다 우위에 뒀다는 거. 그 다음에 고종은 이제 노자에게 태상형 항제단 종으로 봉헌했고요. 그 다음 추천 올 때 잠깐 불교를 국교로 맡겼어요. 이게는 좀 약간 예의적인 거죠. 앞에서 얘기했는데 이제 뭐냐 자기가 이제 일종의 찬탈했잖아요. 여장지의 어떤 것들 직위를 이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불교를 국교하고 좀 도교를 찬밥 신세를 했는데 현종 때 다시 이제 도교가 부흥되죠.
그래서 지방의 도교 사원을 건립하고 노자의 도덕경을 각 가정에 비치시키고요. 숙무관에서 도교를 도교 학생을 두고 도덕경과 장자를 교육하고 현학 관련된 내용을 아까 지금 얘기했죠. 그래서 과거 시험에서 도교학과를 두고 도사를 보관해 있는 도사라는 것은 그 도교의 성직자라고 보시면 돼요. 도사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교회가 일종의 도관이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성직자가 도사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무종의 해창대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 사람이 도교에 미쳤어. 무종이. 그래서 이제 그 도교에 강신한 데서 일어난 거고 전국에 사차에 철거하게 되고 승려와 비구니가 한속시켜 일대 폐물 정책이 가능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불교가 쑥대밭이 됐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유일하게 이제 선종이 계속 살아남아서 결국에는 중국의 최대 종파가 됐죠. 자, 그 교리를 보면 국가일보도 교리상 위침되고 사상에 별로 발전이 없었다는 거. 민간의 신학을 접촉하면서 현세 이게 주술적 법으로서 교리의 중심을 옮기게 됐다.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앞에 설명해준 당나라 때 이제 이런 뭐냐면 주술을 바탕으로 한 이런 것들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구도교라고 하죠. 되게 천사도 바탕인데 여기 당나라 때 이제 안 나왔지만 천사도가 원래는 남북 천사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하나로 통합이 됐어요. 당나라 때.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반성 차원에서 송나 이후부터는 이제 유교, 불교, 도교 사상을 삼일체 갖고 체계화시켜서 이론화된 불교와 도교가 등장하는데 이게 뭐냐면 신도교다. 네. 대표적인 게 전진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속하죠. 이걸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학의 새로운 전개, 간찬사설의 등장. 요 관련된 내용이 11년 기출문이 나왔어요. 당태종과 관련돼서. 유식의 사통도 나왔고, 유식의 사통은 올해도 한번 언급됐죠. 그 장학성 이동 관련돼서 이제 나올 때 유식의 사통도 나왔죠. 그 관련된 내용이. 자, 간찬사설은 뭐냐? 기존까지는 그러니까 수 이전까지는 주로 이제 25사, 뭐 사기나 한서나 뭐 이런 걸 만들 때 개인이나 가문에서 만들었거든. 그런데 이제 수 문제부터는 어떤 조치는 개인이나 국사 편찬과 인물 평가를 금지시키고요. 국가가 전해 왕조를 이제 역사를 정리하는 간찬 제도를 도입했어요. 예전에는 이제 개인이라든지 가문이 편찬했는데 그래서 이제 수 문제는 제 주소를 이제 편찬. 제와 주는 어떤가요? 이거는 제는 이제 송제 양진할 때 제가 있고 있죠. 남주의 제를 얘기하고 이 주소는 북제 북주할 때 북주를 얘기하는 거야. 북주는 어차피 북은 나중에 붙인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이렇게 정리하려고 했지만 순화가 일찍 멸망하기 때문에 역사를 정리하지 못했고 요런 이제 사서들 위진남북주의 사서들은 누가 정리한 당나라 때 정리한 거죠. 예. 그래서 당나라 때 당태종은 역사에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이 사람은 비서감을 이제 설치해서 이제 사서를 총괄하겠고 사관을 설치했어. 국가에서 직접. 그래서 국가가 국사 편찬을 담당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재상이 국사를 감사하는 감수국사 제도를 이제 생기고 항제의 특명에 따라서 정사를 편찬한 봉친찬의 간찬 적사가 나타나니 중국 정사는 종래의 사찬서에서 간찬서를 받게 됐다. 그래서 이제 감수국사제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사관 설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결과가 뭐냐? 일단은 개인이나 가문이 편찬하면 많은 그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양을 정리하다 보니까 역사 편찬 작업이 느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국가가 이제 인력이나 물자를 지원해주고 많은 사람이 같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역사 편찬 작업 속도가 높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많은 자료들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긍정적인 효과인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국가 권력이 통제해서 정사를 하다 보니까 역사 왜곡 현상이 나. 특히 이제 25사 중에 이제 후에 그 수서부터 해갖고 쭉 당서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사서들은 그 뒤에 왕조들이 이제 전에 왕조를 이제 뒤엎고 자기 왕조의 어떤 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뭔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의도에 따라 편집을 하게 되죠. 없는 얘기를 만들어가지는 않지만 있는 얘기를 자기 어떤 그 구도화해서 편집을 해버린 거야. 왜곡 형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역사서로서 창의성과 비판 정신이 상실돼서 문서화됐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비판도 많이 일어나요. 그 밑에 이제 이건 유지개 사통에도 거기 내용이 있어요. 자, 유지개 사통을 볼게요. 자, 유지개 사통은 11년도에도 언급됐었고요. 22년도에도 기출문제 나왔어요. 이번에 나왔죠. 장학성의 이론에 장학성이 유지개 사통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연관돼 갖고 한번 시험문이 나왔어요. 이번에 보면 자, 유지개 사통은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난 역사 이론서예요. 이거 외워주세요. 11년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강이전의 역사서와 역사체제에 대해서 체계적 평론 및 체제의 우열을 취재하면서 그 역사소수에서 간찬에 반대한 사천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게 체제의 우열이라는 것은 뭐냐면 역사소수 할 때 우리가 이제 기전체, 그 다음에 편년체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기전체, 편년체 비교 이런 걸 보시면 되거든요. 어떤 항목들 이제 구성들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했다. 그러니까 역사가 갖춰야 할 기본 자질으로서 재능, 지식, 의식 요거 외워 두셔야죠. 요거 기출문제 나왔던 거니까. 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삼재라고 하죠. 삼재. 그래서 재능, 그다음에 지식, 그다음에 의식. 이 삼재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 삼재가 삼국사기에도 나와요. 김부식이 이제 올리는 진삼국사기 표에 보면 역사의 자질로서 삼재가 나와. 삼재가. 예. 그리고 그다음 장학성이 썼던 그 책에도 삼재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잖아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의식, 역사 의식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가는 투철한 역사 의식을 가지고 선악을 바르게 기록해야지 폭군과 간신히 사가 행동을 두려워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역사가 인문 직필해 있으며 객관적 사실을 존중하며 사실의 근거에 직설을 강조했다. 지금도 통하는 거죠. 예, 그게. 자, 그 다음에 두의 통전을 보죠. 두의 통전은 이제 뭐냐 제도사죠. 일종의 제도사. 그래서 제도와 문물을 유형분류 분류한 제도사였다. 그래서 역사소설에서 종류의 정치사나 인물 중심의 역사 편찬을 탈피해서 제도와 문물을 깊게 다뤘던 데서 역사의 새로운 소재를 제공해주고 후세의 역사학 발전에 큰 영향을 줬다. 네. 그래서 통전 이렇게 이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후에 이제 송대 정초의 통지나 그 다음에 마담의 문호통구도 통전에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통전에. 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밑에 통지가 있죠. 통지. 통지가 그 뭐냐면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거거든요. 이거 되게 어려웠어. 예.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기본서를 읽고는 몰라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디면 중국인 그 중국의 역사책인가 가끔씩 이제 나오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통지 관련된 내용이.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통지는 남송 때 사서요. 여기 제가 이제 당나라 때 이제 집어넣은 거는 두와 좀 연결시켜 제도다 연결시켜 집어넣은 건데 남송 때 이제 만든 기전체 사서야 이게. 예. 그래서 총 200권 정도 구성이 됐다고 해요. 이게. 그래서 이 서술 방식을 보면 기전체 통서로서 사기에서 한세 지등 문물 제도의 변화를 설명했다. 서와 지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도사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에 두부의 통전과 그다음에 문헌통고 이렇게 통지 합쳐서 보통 3통이라고 해요. 제도사로서. 예. 그러니까 구성이 있는데 이 구성은 제가 이제 중국 사학상과 거기에서 찾아갖고 났어요. 이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자, 제기 열전 20약. 여기 제기 열전 이런 말이 나오실 때 이제 기전체로 썼다는 걸 알 수 있죠. 제기라는 것은 제왕이
제왕의 정치와 행정을 서술한 거고요. 열전이라는 것은 제왕 이외에 이제 뛰어난 인물들의 행정을 서술하고, 이심약인데 이게 제일 백미야, 통지에서. 그래서 역대 정장제도, 문물제도와 학술 문화를 종합적으로 정리했어. 그래서 하나의 독립된 학문 형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수작 같은 경우에는 사조 수집 방법과 교감법, 그러니까 이게 교감이라는 것은 이제 문자 이런 오타 같은 걸 정리하는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설명하면서 중국 교수학의 첫 번째 전문서가 됐다. 그러니까 한 개 한 개 하나가 일종의 뒤에 학문으로서 연결된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의의를 보면 예전에는 단대사 중심이었는데 이번에 통사체의 중요 통사체라는 어떤 중요의 의의를 강조했다. 통사체 위치를 빼면 되고, 그 지를 개정해서 이제 뭐냐 내용을 풍부하게 해서 사회 역사의 전면을 인식해야겠고, 지혜 형식을 빌려서 상호 연관된 발전의 관점에서 문화학습 영역에서 영역 안에 새로운 발전 변화 발전을 탐구했다. 새로운 학문을 이제 뭐냐면 발견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거와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따로 정리한 거예요. 이건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요거는요. 예. 그다음 백과사전류도 많았는데 뭐 구양수의 예문 유치가 있고 우세나의 북당 서초 등등 이런 4대 유서가 있었다. 백과사전이. 그다음에 이제 송나라에서 유명한 이제 장르는 시죠. 시. 보통 한나라에선 부가 유행하는데 송나라에선 시가 유행해. 당대 대표적인 예술 형식이죠. 참고로 이제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가 유행했던 사. 네. 사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해서 유행가야, 유행가, 노래가사. 네. 그래서 이 사가 유행됐기 전에 서민적이라고 하잖아요. 시는 지금처럼 자유 시점 이렇게 함부로 막 함부로 나 자유롭게 지을 수 없어. 그 당시에는 사존 변년체라고 해서 이게 이제 편축도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성조도 맞아야 돼요. 예. 그래서 위진남북조의 변년문을 바탕으로 해서 시를 지었어. 그러다 보니까 형식에 맞춰가지고 시를 지어야거든요. 오랜 뭐냐면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서민들은 시를 지을 수가 없어요. 대개 이제 시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면 그 당시 귀족 계급들, 문벌 귀족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보통 이제 시기 구분을 해요. 예. 그래서 이게 당나라 또 문화 시대 구분하고 또 연결돼. 당시 시대 구분이. 그래서 보통 당나라 문화 또는 당시의 어떤 시대 그 발달 과정을 초당, 성당, 중당, 망당 이렇게 이제 있거든요. 초당은 이제 볼 거 없는데 다만 이 남조 귀족사의 영향을 받아서 백부와 음조 같은 형식미를 강조했다고 해요. 그다음 우리가 이제 볼 게 이제 제일 당나라 문화의 전성기가 성당이죠. 보통 현종 개원 천보 시대인데 그때 이제 활동했던 사람이 이백과 두부가 유명하죠. 그래서 이백은 이제 이 사람은 거의 뭐 그 천재죠. 즉흥적이야 이제 시를 짓는데. 예. 그런데 이에 반해서 두부는 시 한 편 짓는데 상당히 고민해서 짓잖아요. 이게 좀 다른데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당에서 안산에 난 이후에 이제 60년간 중당이라고 하는데 여기 눈여겨 백거의 장안가가 있어요. 자, 이 백과의 장관과는 이제 누굴 했는데 약간 사회 비판적 성격이 뜬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장관과는 그 당시 누구야? 양귀비 있죠. 양귀비하고 그 누구죠? 네. 현종이 논란하는 거 이런 것들 적어놓은 거야. 이 소재로 해서. 예. 그래갖고 이제 이걸 시를 소재했고 평인이야기 때 서민들 예송했다고 하거든요. 이 백거의 장관과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 예. 보면 고려 말기 때 역사를 좀 쉽게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뭐냐면 그 우문체 형식으로 이제 뭐냐면 서사시 형식이고 우문체 형식으로 역사서를 풀어서 쓰잖아요. 그 뭐 동명왕평이라든지 제왕홍기 이런 건데 이 동명왕평도 이제 이런 장안가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역사 서술을 이렇게 시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만당은 뭐 도시 생활의 한각과 배경으로 상미적이고 특별적인 작품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만당 때 대표적인 이제 시인은 두목하고 이상은
있는 사람이죠. 두목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장보고와 또 관련돼 있어요. 친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인기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설이 유행됐다. 그래서 전기 소설도 있고 법문 소설이 있는데, 그래서 전기 소설 6조 시대 계기 소설의 영향과 외대문에 자극을 받아서 있었고, 그다음 법문 소설은 그 법문이라는 것은 이제 승려들이 쓰는 거든요. 불교 교리를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포교하기 위해서 구어체에 쓰는 것을 법문이라고 해요. 이걸 이제 뭐냐면 당 중기에 받아들인 거야. 예. 그래서 구어체 소설들이 등장을 해. 그래서 이게 나중에 중국의 백가 소설의 어떤 원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공훈부운동이 있어요. 자, 공훈부운동 하기 전에 세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인증은 50번입니다. 네. 세 번째 인증은 50번입니다. 자, 배경을 보면 6조 이내의 운문과 당시에 이제 발전해 누리는 산문이 근심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특히 그 사준 변연체가 문제가 됐어.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거죠. 사자, 육자, 편축과 또 성조도 고려되겠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어떤 그 뭐냐면 문제가 쓰지 못해. 그 예전에 이제 공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자. 한나라의 자유로운 것도 돌아가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일어난 게 공은 부흥 운동이고요. 이 공흥 운동은 고대의 어떤 산문, 한나라의 자유로운 문장 형태로 되돌아가자는 문장 혁신 운동이다. 예. 그래서 사상을 표현하는데 적합한 산문체로 만들자. 시보다는 산문이 낫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당송 8대가인데, 한유와 유종원이 있죠. 예. 요 사람은 당나라 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그 송나라 때 있어요. 증명, 마왕석, 한무, 그 다음에 부양수, 소식, 소순, 소철. 어디서 한 번씩 다 들어봤던 인물들이죠. 예. 근데 이건 송나라 때이고, 그 다음에 당나라 때는 한유와 유종, 아까 치면 이제 유학과 관련돼서 얘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뭐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가끔 수능에는 언급되는 부분이거든요. 공은 부문동 당송 8대가 그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당시대 때 이제 뭐 동서문화 교육인데 뭐 볼 건 없어요. 크게 여기는. 교육 배경을 보면 통일제국 성립 후 지배력이 확대되면서 동서교통상의 장애물이 제고됐고, 당의 개방정책으로 외국인의 자유로운 대응이 가능했다는 거. 수양제 때 이제 서역을 건영했죠. 그래서 수양제는 동서교육의 실권을 잡고 있는 토요군을 이제 정벌 하고 탈인분지의 서역 사군, 이호군이라는 군원을 설치했다. 그리고 이제 배구를 이제 서역제국 파견해서 서역제국의 상인들 유치했으며 각국의 상인들과 사전을 많이 수납하게 돼서 실크도 더욱 번영했다. 이 배구단 인물은 일본에도 파견됐어요. 이 사람도. 이 사람은 일본에도 나와요. 그 다음에 당의 서역경을 보면 당 쪽에 하서 사주를 설치했고, 당 태종 때 돌동을 멸망 후에 이주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청강산맥 동부 요충지인 고창국을 병합했는데, 고창국은 위진남북조 시대 때 한인들이 만든 오아시스 국가였죠. 그래서 이제 이곳에 서주를 설치했다는 거. 이거 청산산맥 북쪽에 오아시스 지대를 점령해서 정주를 설치했고, 이주, 서주, 정제 3주는 오랫동안 당나라의 서역경의 전진기지가 되었다. 예. 그리고 서동고를 4번 틈타서 적극적인 서역 경영을 했고, 그리하여 엉기와 부차를 복속시키고 소속 우전을 등 탈인부지의 도시국가를 평정한 후 부차의 안소도부, 엉기의 안서사진을 설치해서 서역 경영의 전진기지로 삼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당 고조 때는 서동고까지 멸망시킨 다음에 동서교통의 확보에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했죠. 근데 문제는 당 고종 이후부터가 문제야. 당 고종의 축천부 때 보면서 서역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되기 시작해요. 왜냐면 앞에서 이제 동독을 몰속시키고 서동을 멸망시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추천부 이후부터 돌골 제국이 다시 이제 부흥하죠. 이게 이제 뭐냐면 제2 동독이라고 해요. 돌골 제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얘네들이 서역을 하기치게 돼요. 이게 이때까지만이야. 이때까지. 자, 하여튼 이제 이와 같은 실코드 무역로 외에도 당대한 청과 티베트 공원을 횡단하여 중국 인도 간의 교통로가 열렸다는 거. 당대적 인도 파견한 왕영책은 당과 인도 교통로를 이용한 최초의 인물이었다.
이 길은 실크로드 바다를 이용해서 인도 가는 해로에 비해서 험난했지만 이 길을 이용해서 인도 불교가 티베트에 전락됐으며 그 결과 남아교가 성립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몽골에 영향을 주죠. 이 남아교는 원래는 티베트 종교지만 일종의 티베트 인간 신앙하고 밀교가 합쳐놓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16세기 이후에 몽골족도 믿게 돼요. 네. 원래 이제 몽골족이 남아교를 받아들인 것은 원나라 때죠. 근데 그때는 이제 지배층만 믿었던 거고 실제로 이게 몽골족들이 확산된 건 16세기 이후에요. 네. 그래서 지금도 몽골족도 남아교를 많이 믿고 청나라 때도 몽골족을 통제하기 위해서 남아교를 잘 이용했죠. 네. 요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몽골족이 원래는 이제 상부적인 정신이 너무 넘쳤던 그 민족이었는데 남아군을 받아들이면서 점점 순해지기 시작해요. 예. 그게 그래서 군사력 약화에도 원인이 됐다는 건데. 그 다음에 이슬람 상인과 서약 상인 하나를 보면 당대 이슬람 제국의 정식 접촉은 고종 때 이슬람 제국의 3대 칼리프 5,6만이 사신을 파괴돼서 종호하는 데서 비롯됐다. 자, 이날 산산적 페르시를 물리친 이슬람 제국의 군대가 아무강 유역을 진출하면서 당나라의 부강을 알게 되었고 칼리프 정권이 동서무역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당과 통상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신을 파견했다. 현종이 등극하면서 적극적인 서역경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리하 신라인, 이 신라인보다 고구 유민 출신인데 예, 물론 이제 고구 망했으니까 뭐 신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하여튼 안선 절도사인 고선지 장군을 파견해서 팔레스 강가에서 이슬람 제국, 이때 이슬람 제국은 아바스 왕조예요. 근데 이 전투에서 이제 당군이 패해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패권이 이슬람 제국으로 넘어가게 돼요. 예. 그래서 이 탈레스 전투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예전에도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것이 제리법이 아랍 세계를 통해서 전파돼서 유로 건너갔다는 거. 예. 94년도가 아니라 04년도예요. 예. 탈레스 전투에 당의 서역 진출이 주춤하게 됐고 이 틈을 이용해서 이슬람교를 신봉한 사라세 활동이 이제 그 활발했고 사회사람들은 육로보다 해를 이용하여 당나라 무역을 추진하면서 당일 새로운 해로가 동서문화의 교회 주요 무역으로 등장했다. 그래서 바닷길, 비닷길보다는 이제는 바닷길이 주로 통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중앙아시아 지역에 돌고색이 후퇴하니까 자, 이때 이제 이에 대해서 위구르색들이 등장해요. 앞에서 이제 돌고색들 제2제국을 만들어졌다고 했죠. 네. 근데 이때 이제 8세기 전후에 갖고 이제 이들이 이제 쇠퇴하고 대신에 그 밑에 있었던 위구르색들이 등장하게 돼요. 얘네들이 이제 새로운 민족으로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이때 이제 위구르 밑에서 이제 활동했던 사람이 소고도인이에요. 나중에 했지만 소고도인들이 위구르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조언도 해주고 여기 이제 참모 역할도 많이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소고도인들이 이 위구르에 큰 영향을 줘요. 문화적으로. 나중에 소고도인들이 이제 위구르에 통합이 되죠. 이 소고도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이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뒤에 좀 얘기할게요. 여기 있네, 여기 뒤에. 자, 2단계 소고인들은 그 사업활동뿐만 아니라 특기를 살려서 당황주의 벼슬을 했고 이단범을 조성시켰다. 이들에 의해서 당시 발달된 이단 문화가 중국에 유행되게 됐고 요거에 예전에 기출문이었죠. 소고도인들이 독자적 문화를 이제 문자를 만들었죠. 이것이 위구르 문자와 위구르가 아니라 위구르죠. 자, 몽골 문자의 모델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소고도인들이 위구르 문자에 영향을 주고요. 위구르 문자가 몽골 문자예요. 이 몽골 문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파스파 문자가 아니에요. 이건 뒤에 이제 만들어진 몽골 문자가 있어요. 예. 몽골 문자가 누구한테 또 영향을 주면 만주 문자에도 영향을 주죠. 예.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이런 관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동서 문화의 활발한 구조. 당대 외래 문화 요소에서는 학술적으로는 인도 요소가 강했고 종교 예술에서 이란 계통의 문화가 주를 이뤘다. 이란 계통의 문화는 아까 소고도인의 영향을 받았던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학술면을 보면 인도의 음음학이 남북조 말기에 영향을 줘 중국의 음음학을 완성시켰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수당시대 때 인도의 천문역법이 전해져 천정시대 때 중국의 천문역법에 관계된 사람이 주 인도인이었고, 그다음에 새로운 달력의 이에 기초해서 만들어졌고, 특히 현종 때 구담 실다이사를 번역한 구요일력은 당대 물론이고 중국 달력에 큰 영향을 줬고요. 그때 활동했던 승려들 보면 현장과 의정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몰래 이제 출국해갖고 인도 가갖고 그 이제 둘러보고 나서 대당서역기라는 기행을 썼죠. 이것도 외워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앞에서 역형 사업을 해서 신역경을 했고요. 의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바닷길을 통해서 인도에 25년 동안 불교 연구를 하고 귀국해서 인도 사정을 전하는 남해기 기내법전을 저수했다. 이것도 외워두세요. 네, 대당서역기하고. 자, 외래 종교 유행이 있는데 요거 관련돼 갖고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죠. 요번에 이제 에스투파 경교와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왔어. 요게.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종교들이 들어왔는데 그 당시 이제 당나라 때 이제 여러 종교들이 들어온 게 이제 당나라의 어떤 개방적 성격 내용하고 관련돼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먼저 살펴볼 것이 이제 조화수교예요. 조화수교 현교, 그 불을 숭배한다고 배화교 또는 요교 이렇게 이제 하죠. 그래서 이제 불을 숭배하기 때문에 배화교라고 한다. 그래서 각지에서 페르시아 및 그 중앙아시아 상인들이 현사를 설치하고, 현사는 이제 조다수교의 성당이에요. 그래서 다왕조도 현사를 제시하고 현교를 숭상했다. 자, 네스토파 기독교. 예. 그래서 이제 네스토파는 이제 일종의 그 서양에서 이단이라고 이제 취급받는 이제 종파자, 동파종교의 한 파인데 이들이 이제 건너왔어. 예. 그래서 이제 얘네들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성문 숭배를 이제 하지 않죠. 그래서 경고라고 이제 하죠. 이거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네스토교회 이제 뭐냐면 그 사찰을 파사사라고 해요. 파사사. 그리고 대진경고 또 경교라고 하죠.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만이교를 명교라고 하는데 출조무 때 페르시아 만이교의 이종교를 중국에 전파했다는 거. 페르시인이. 그래서 강남에 유행했고, 만이교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조다수교의 어떤 그 분파죠. 조다수 입장일 때는 뭐 이단이라고 볼 수 있는 만이교. 그 이슬람교도 들어왔죠. 이슬람교를 해외교라고 하죠. 주로 이제 강남의 강주 등지에서 아랍인들이 머물면서 중국인들이 전파됐고, 그 둔왕은 이제 그 중국 최초 이슬람 비행기인 경항기를 이제 저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둔왕기 이제 이게 저수한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앞에 탈레스 전투하고 연결했는데 탈레스 전투 때 이제 둔왕이 포로 잡혔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기술한 거야.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이게 제지 기술자, 중국이 제지 기술자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제지 기술이 그 당시 중동 지역에 전파됐다.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야. 외래 종교는 중국 전례로 중국 사상, 종교 사상 물론이고 서역의 선진 문물이 중국에 전파되어 당의 문화 발전에 큰 공헌을 당겼다는 거. 그리고 서방의 예술과 풍습이 크게 유행됐고, 자, 당나라에 들어온 서방 문화는 중국의 정통 문화와 융합되어 국제적인 기족적인 성당 문화를 꽃을 피웠고, 이는 중국에 머물지 않고 다시 동아시아 각국에 퍼져나가 신라, 일본, 바대, 월남 등의 문화 발전에 자극을 주면서 동아시아 문화권을 완성했다. 예. 자, 그리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당나라 이제 다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송나라 5대 하고 나서 송나라 넘어갈게요. 자, 오늘 강의 진행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